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 시즌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던 우리 구직자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실력 발휘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요, 이 나 자신의 능력과 소신을 잘 어필해서 또 기업에 맞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수요일 순서 핫이슈 핫키워드로 꾸며지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 캠퍼스 잡앤조이 이진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들이 채용에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을 좀 많이 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정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경 캠퍼스 잡앤조이 이도희 기자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잡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직접 취재하신 내용들을 오늘 전해주실 텐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의 핫이슈 핫키워드 세 가지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외 활동과 신채용 전형 그리고 취업 박람회인데요. 먼저 얘기해 볼 내용은 바로 취업 박람회입니다. 이도희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곧 이제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요맘때쯤 그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대학에 방문을 해서 채용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취업 박람회가 좀 대규모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들도 하반기 공채 준비를 우리 구직자들과 같이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학교부터 우리가 가볼까요? 네, 이제 이런 취업 박람회는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스타트는 이제 연세대 등 몇 곳이 끊는데요. 네, 당장 9월이 되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연세대는 그 신촌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4일까지 총 나흘간 진행을 하고요. 이제 그 1일 오전 10시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이제 고려대학교도 실시를 하는데요. 고려대는 3일까지 좀 짧죠. 4일간 실시를 하는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자교생밖에 출입이 안 돼요. 작년부터 이제는 그 출입을 할 때 이제 학생증을 검사를 하고 출입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타교생들은 많이 좀 불만이 많죠. 다른 학교들은 다 개방이 돼 있는데 왜 우린 안 되냐. 그랬는데 이제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타교생이 몰릴 경우에 그 자교생들 그 상담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같은 날 취업 박람회가 시작을 하고 대학들의 취업 박람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학교는 어디이죠? 성균관대학교도 같은 1일부터 3일까지 시행을 하는데요.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 두 군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6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이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을 하고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릴레이식으로 대학교들이 이제 취업 박람회 이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투어를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학교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9월 첫째 주에 이렇게 몰려 있었다면 그 다음 주에는 서울대가 또 이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 또 그 규모도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대학 본부 앞에 잔디광장이라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시행을 하고 그 타이틀 자체가 세계와 함께하는 박람회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국내 취업을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국내 취업 상담 부스를 마련해 놓고 있을 예정이고 네, 창업 관련 부스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서강대가 실시를 하는데요. 서강대는 16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네, 삼성, LG, 동부그룹 같이 몇 군데 기업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행사 대행업체를 모집 중에 있고 곧 이 최종 입찰을 거쳐서 이제는 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대도 이제 9월 둘째 주에 그 대규모 박람회를 열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내 주요 학교들이 이제 취업 박람회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로 이제 9월부터 취업 박람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취업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업 박람회의 규모가 좀 작아졌다든지 혹은 취소된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일단 지금 두 군데가 작년부터 그 전에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올해 취소를 한 곳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외대인데요. 네. 외대 같은 경우는 이문동 캠퍼스에서 매년 박람회를 진행을 했었다가
그 올해는 요 박람회, 그러니까 대규모 박람회 대신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뭐 하루에 한 두세 기업들이 이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그런 상담회로 대체를 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잡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외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소규모 박람회로 그냥 대체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람회 규모가 이제 축소되거나 취소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제 대학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비용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 대규모 박람회 열기 위해서 앞서 그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용역 업체를 대부분 선정을 하고 하는데 그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또 운영을 하면서 드는 비용,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좀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와 같은 투자 대비해서 그러니까 참여자가 많다거나 자교생의 취업률이 그만큼 이제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 그 내부에서는 이제 그 기업의 체육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런 박람회보다는 그런 그 평소에 하던 소규모 세용 행사로 대체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내년에는 또 취업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 전해드리면서 취업 박람회도 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외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준비하셨죠?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업에서 실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보면서 네. 본인들의 어떤 실력 향상을 될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들을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케팅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외 활동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외 활동이 늘고 있고 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활동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의 어떤 마케팅 대외 활동 소개해 주실 건가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국순당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막걸리로 좀 유명한 브랜드죠. 국순당이 이제 젊은 층을 좀 대상으로 해서 자몽 맛이 나는 아이싱 막걸리를 출시를 했거든요. 네. 이 아이싱을 소개하는 이 브랜드 서포터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3기가 활동 중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활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활용을 해서 아이싱을 소개하는 활동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오프라인 활동이 조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싱 클럽 파티를 좀 들 수 있는데 이 아이싱 클럽 파티 같은 경우는 직접 학생들이 하나의 클럽을 빌려서 이 아이싱으로만 이 클럽을 좀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기획을 보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하면서 아무래도 진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서포터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무를 정말 제대로 익힐 수 있는 이 대외 활동에 서포터즈는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차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5월 정도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네. 네. 1차 선발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서류 심사 같은 경우 개인 역량이나 경험 그리고 열정이나 창의성 등을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2차는 이제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서포터즈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 참여했던 이 멘토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다음 기수를 뽑는다라고 합니다. 이 국순당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우수 활동자들에게는 뭐 기존의 활동비나 수료증 외에도 추후에 혹시 입사를 하게 되면 가산점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외 활동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번 대외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걸 느꼈는지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겐 이번 방학이 군 전역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방학이었기에 네. 방학을 좀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이번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활동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인상 깊었고 제일 좋다고 느끼셨나요? 이번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색적이고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점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였던 BTL 프로모션, 그리고 아이싱 클럽 파티 기획 등 마지막으로 뉴스 신문 매체와 인터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었던 이색적이고 실무적인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직접 실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좀 어렵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재밌었다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프로모션 컨셉의 결정부터 시작하여 세부 계획, 예산 등 아이싱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해 나갔습니다. 네. 물론 처음 해보는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이었기에 힘든 점도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순당 BM팀 직원분들의 진심 어린 피드백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실제 회사의 실무적인 기획의 과정과 마지막으로 기획안을 결과물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싱 많이 드셨어요? 네.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즐겁게 대외 활동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대외 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스펙을 떠나 실무적인 경험과 이색적인 창의력을 요구하는 기획을 통하여 저희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속한 회사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기에 동기부여는 물론 취업 준비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다행이네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취재를 통해서 만나셨던 이진호 기자님 나와 계시거든요. 한번 인사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활동 중이신 거죠, 아직? 네, 아직 9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채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서포터즈 이후에 좀 취업 준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 활동은 저에게 뚜렷한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야, 어떤 부서에 어울릴지, 그리고 남들과 어떤 차별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취업 준비에 뚜렷한 방향 설정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또 4기가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4기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네, 저도 이번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 활동이 제가 선택한 첫 대회 활동인데요. 앞으로 아이싱 브랜드 서포터즈는 물론 여러 대회 활동에 지원할 후배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요즘 흔히들 말하는 스펙을 쫓아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분야의 대회 활동을 선택하여 정말 재미있고 값진 경험을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현민 학생 바쁠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취업 준비 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이싱 서포터즈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다른 회사들의 마케팅 관련한 대외 활동도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롯데푸드 쪽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푸드가 운영하는 히든 서포터즈고요. 2012년부터 지금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식품 마케팅 분야에서는 좀 대표적인 대외 활동으로 자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히든 서포터즈라고 해서 정말 롯데푸드의 숨은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든 서포터즈 같은 경우 개인과 팀으로 좀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이 롯데푸드의 신제품들이 이 서포터즈들에게 배달이 되는데요. 다양한 이 롯데푸드 제품을 활용을 해서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들을 본인의 블로그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팀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UCC, 광고 UCC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히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프라인 모임에는 이 롯데푸드의 마케팅팀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학생들의 아이디어 등을 피드백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케팅에 대해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와 달리 이제 현재 4기부터는 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쪽 마케팅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좀 특징은 이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아. 학생들한테 좀 잊지 못할 기억이 재밌겠네요.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아무튼 뭐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생각이 드는데 이 히든 서포터즈도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를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히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1년에 2기수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 2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히든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표적으로 서류와 면접을 거치는데 이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식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쪽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 SNS를 잘 활용하는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혜택이 조금 뛰어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활동이 우수한 친구들 팀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우수 활동자에게는 다음 기수 또 멘토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푸드에 대해서 마케팅 대회 활동 살펴봤고요. 히든 서포터즈였습니다. 한 곳 더 준비하셨죠? 네네. 네. 이번에는 조금 대표적인 그 통신 기업이죠. KT에서 진행하는 서포터즈입니다. KT 올레 모바일 퓨처리스트라고 하고요. 네. 올해로 13기가 활동을 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죠. 이게 활동 기간 자체도 1년이고요. 1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좀 특징이 총 2년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수가 동시에 활동을 하고요. 1년 차 때는 팀으로 활동을 한다라면 두 번째 해에는 이제 개인별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 인원도 되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기수가 15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퓨처리스트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이 SNS 전문가 양성이나 온라인 툴 사용법 등 이 전문적인 교육이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퓨처리스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KT의 마케팅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다 보니까 이 마케팅에 대한 실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고객의 관점으로 KT 상품을 좀 소개하는 서비스를 좀 개발해내는 것이 주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 한 가지를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이 포인트 점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 활동, 네, 포인트 점수 제도인데요. 이 활동하는 이 평가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 포인트가 최종적으로 많이 쌓인 팀에게는 이 해외 여행이라는 특전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약 한 155명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인맥 형성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퓨처리스트도 선발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퓨처리스트는 1년에 한 번 선발을 하는데요. 좀 네. 특징적인 게 이 기업들 채용 설명회를 하듯이 이 대외 활동도 따로 설명회를 진행을 규모가 한다고 크다 네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이 설명회를 참석하는 게 아무래도 뽑히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모집은 매해 3월에 모집을 하고요. 가장 조금 팁을 드리면 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이 중도에 그렇죠. 그만두지 않는 그 마인드를 우선적으로 좀 평가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대외 활동 외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대외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남았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신채용 전형입니다. 신자가 붙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채용 전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하반기 공채를 또 앞두고 여러분께 새로운 채용 전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 지난해 하반기에 삼성에 이어서 최근에 또 포스코가 똑같이 발표한 새로운 채용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또 원활하게 채용을 하고자 이렇게 채용 전형을 변화시키곤 하는데 우리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또 뭐가 바뀌어? 라는 마음으로 조금 불안하게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력이 필수겠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삼성이랑 포스코가 똑같이 이번에 실시한다고 한 게 바로 직무 에세이예요. 많은 네. 분들이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포스코가 새롭게 직무 에세이를 신설하고 이제 곧 다가올 하반기 신입 공채부터 새롭게 그러니까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이 직무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 지원한 직군과 관련해서 지원자가 학교에 재학 중일 때 학습한 내용이나 뭐 자격증, 활동 내역 등을 이렇게 기술하도록 하는 그런 전형인데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필기 전형 단계에도 적성 검사를 새롭게 도입을 했어요. 네. PAH라고 하는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필기 전형에서 인성 검사만 실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적성 검사를 새롭게 또 추가를 한 건데 그 문제 과목을 보면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상식 같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삼성의 직무 적성 검사나 뭐 현대차 같이 많은 대기업들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적성 검사 비슷한 유형이고 이제 그 적성검 이번 포스코의 시험 같은 경우는 120문항에 130분, 또 인성검사는 400문항에 50분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전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필기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군요. 면접은 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면접에서는 기존에 진행을 하던 그 분석 발표나 그룹 토의, 이제 여기에다가 또 이제 직무라는 키워드를 또 한 번 덧입혀서 직무 적합성 면접을 또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붐이 되고 있는 NCS 가 또 기반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포스코가 발표한 그 평가 기준에 따르면 뭐 회사 정착성, 적응력, 성장 잠재력과 그 지원 직군에 적합한 지식이나 스킬, 태도 같이 그 직무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이거를 면접을 통해서 그 또 이제 NCS 기반한 질문을 통해서 면접 때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제 기술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면접 외에도 그 직무 지식이나 그 물리, 수학, 뭐 화학 같이 전공별 공학 기초 또 과목도 실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기존에 이제 진행을 하던 역사 에세이는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역사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포스코가 역사 관련 주제를 미리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그 기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에서 채용 전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봤고요. 이제 또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삼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네, 그 삼성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작년 그 말에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네. 그 한 가지가 문과 계열에 한해서 그 서류 전형 단계에 직무 에세이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 원래 문과가 모든 전공 지원자가 서류 전형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삼성이 그래서 더 이슈가 됐었는데 삼성이 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직무 에세이를 통해서 직무 역량이나 뭐 관련 경험, 그 직무 관련 관심도를 평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그 문과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직무 관련 경험을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에세이라는 그 말 때문에 작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냐 좀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삼성 측 같은 경우는 뭐 교양 과목도 많이 듣는데 그 교양 과목을 통해서도 이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이거를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직무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일단은 요 설명에 좀 지원자들이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과생들이 진짜 힘들어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구직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직무 에세이나 뭐 여러 가지 전형을 도입했지만 또 중요한 게 그 전공 제한을 폐지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 포스코가 아무래도 이제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이공 계열을 많이 뽑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폐지를 하면서 그 비이공 계열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는 뭐 기술 개발 이런 쪽에 비이공 계열이 이렇게 지원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게 지원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없다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커트라인은 좀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형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막상 이제 도입을 그러니까 한번 시행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어찌됐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때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이 그렇다면 직무 에세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포스코랑 삼성 모두 가장 이제 앞에 내세운 게 바로 직무 에세이인데요. 네. 이제 에세이라는 것 때문에 역시 또 출판사들, 뭐 이제 기업 인적성 검사나 이런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에서 이제 하반기 공채 시작 시즌에 맞춰서 직무 에세이만을 다룬 그런 책을 또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 삼성에 맞는 글쓰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포스코에 맞는 또 그런 뭐 직무 에세이 활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많은 지원자들이 뭐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을 때 직무 역량을 보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취업 시장에 대한 또 취업 시장의 이런 이 때문에 좀 지원자들만 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험 외에 이제는 장문 연습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빨리 이제 기업들이 새롭게 도입하는 전형들이 빨리 정착이 돼서 지원자들의 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이런 그런 뭐 포스코가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좀 더 심화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핫이슈 핫키워드 3가지 내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취재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오늘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한 말씀씩 전해주실까요? 네,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
있거나 혹은 직무가 있다라면 제가 오늘 대외 활동 소개해드렸잖아요. 대외 활동을 꼭 경험해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이야기 혹은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가산점, 입사 시 가산점 혜택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이도희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앞서 몇몇 대학들이 이제 비용 문제로 박람회를 개최를 못한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 투자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취업률이 올라가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가 또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그 기회를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핫이슈 핫키워드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의 기자님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